국민 여러분, 해외 교민 여러분, 윤창중 칼럼 세상의 윤창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북한이 제5차 핵실험에 완전히 성공했다는 소식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키면서, 과연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써 세계 최강의 군사 대국 위치에 오르게 된, 그렇게 만든 제1차적인 책임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과연 누구인가? 이것을 국민 여러분과 해외 교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북한 김정은이 제5차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써 이제 북한은 한 차례 정도 핵실험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할 정도로 명실상부하게 핵 보유국이 된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 과연 역대 대통령의 책임이 없느냐 하는 문제를 국민 여러분과 해외 교민 여러분은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 그래서 그 누가 책임이 있느냐라는 논리적 귀결이 된다면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을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성공하기까지, 개발에서부터 성공하기에 이르기까지 그 첫 번째 책임, 가장 막중한 책임을 져야 될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겠다는 자신의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당시 김정일 정권에 엄청난 현금을 가져다 준 것, 그로 인해서 김정일 정권이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굶주려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종잣돈으로 삼게 한 것.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하든 간에 북한을 도구로 삼아 자신의 노벨 평화상 수상, 노벨 평화상을 받고야 말겠다는 자신의 야심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북한 김정일 정권에 엄청난 현금을 가져다 준 것, 비밀리에 가져다 준 것은 물론이고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도 엄청난 액수의 현금이 북한 김정일 정권에 들어감으로써 경제적 파탄에 이르렀던 김정일 정권에 산소 호흡기를 갖다 대준 꼴이 됐다. 산소 호흡기일 뿐만 아니라 김정일이가 핵 개발로 김정일 북한 정권이 닥쳤던, 직면했던 정치 위기, 정권 위기를 핵실험을 통해서 돌파하려는 그 저의에
종잣돈을 대준 것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 동안 정치부 기자와 정치 담당 논설위원 또는 정치 칼럼니스트로서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관찰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역사를,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조망해 볼 때 북한핵 개발에 따른 첫 번째 책임은 바로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북한에 현금을 제공한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저는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해외 교민 여러분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과 이른바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서 대한민국에 돌아가서 하는 말이 이제 전쟁은 없다.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교원 형색이라 할 수 있는 달콤한 말로 자신의 남북 정상회담을 미워하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북한에 현금을 주었다는 사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개발과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는 수많은 정보와 보도가 나가자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은 미국 앞에서는 어린애 장난감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의 극치가 이런 말이 아니냐. 지금 그 후로 16년이 흐른 2016년 9월 대한민국은 지금 핵무기를 완벽하게 개발하는 데 성공한 북한을 머리 위에 지고 살아야 되는 운명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 책임을 과연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이라고 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고 물러나면은 그만입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야말로 한반도 운명에 참으로 처참하고 난폭하고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참사를 낳고야 말았다고 저는 한국 현대 정치사를 관찰해온 한 언론인으로서 감히 국민 여러분과 교민 여러분에게 증언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책임을 묻자면 두 번째 책임은 두 번째 좌파 정권이라 할 수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상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대북 유화 정책을 추호도 변화하지 않고 변화는커녕 오히려 더 진전시키면서 서해 북방 한계선, 이른바 NLL을 없애려 했다. NLL을 포기하려 한 사실은 임기 말에 김정일과의 정상회담 과정에서 속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정권을 향해 가져다 준 이른바 대북 퍼주기 현금, 대북 퍼주기
여러 가지 지원 물자야말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역사란 이름 속에서 묻혀져 있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 북한이 핵을 보유한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이자 미사일을 미국 본토에까지 쏘아보낼 수 있는 세계적인 군사 대국의 반열에 오르게 된 가장 큰 책임은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권 10년이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과 해외 교민 여러분, 이것만은 아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라고 하는 문재인 전 의원이, 문재인 씨가 이번이야말로 정권 교체가 확실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이야말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이은 제3대째 좌파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가시화될 것이라는 문재인 씨의 시국관에 대해 저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3대 좌파 대통령을 한반도에서 허용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막아야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해외 교민 여러분, 이것만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